내가 설치해도 되겠네. 그지? 안녕하세요, 일련입니다. 오늘은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생기농원에 왔습니다. 생기농원은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상추와 모이 등 여러가지 시설 채소와 유실수를 재배하는 큰 규모의 농장입니다. 오늘 제가 내려온 이유는 농업용수에 기물질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에 공급되는 물에 기물질을 적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늦여름 친구를 만나러 양촌에 내려왔을 때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상추가 병이 들어 큰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추가 재배되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보니 싱싱하게 자라있는 상추 사이로 누렇게 잎이 마른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번져나가 아예 출하를 포기하고 갈아엎어야 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더운 여름만 지나가길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친구, 아니 달관한 듯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농산일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친구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하며 농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비닐하우스 상단에 길게 설치된 검은 호수에 매달려 있는 안개식 분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상추의 수분 공급을 위해 설치된 것인데 생기농원의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 비닐하우스마다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농장 전체에 공급되는 물에 주목하였습니다. 농업용수에 주목한 이유는 10년 전 제가 고안한 토션필드 원리로 도자기를 만들어 장미가 시들어가는 속도와 우유의 부패 속도를 테스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물을 H2O라고 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결합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기적 측면에서 보면 물 또한 좌선과 우선을 하며 중요한 것은 물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기운의 정도를 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도자기를 만들어 그 중 하나는 광물로 된 기물질을 도포하였습니다. 이때 도자기는 고온으로 소성하기 때문에 물질의 화학적 기능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단지 광물이 가지고 있는 기운만 존재합니다. 먼저 장미꽃 테스트입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의 이미지도 작지만 찬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기물질을 첨가한 일명 토션필드 도자기와 일반 도자기에 동일한 생수를 넣고 장미 3송이씩 나누어 꽂았습니다. 둘째 날 일반 도자기에서 꽃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만에 시들어가는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4일째부터는 한눈에 봐도 확실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5일째에는 일반 도자기의 장미 2송이는 거의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송이는 만개하였지만 꽃받침이 힘을 잃어 주저앉은 느낌이 듭니다. 그에 반해 토션필드 도자기에 있는 장미는 아직도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일째가 되자 토션필드 도자기에 있는 장미도 만개가 약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자기에 있는 장미 2송이는 완전히 시들고 한 송이만 만개한 상태입니다. 8일째부터는 토션필드 도자기에 있는 장미도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든 정도가 하루 만에 급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일반 도자기에 남아있는 장미 한 송이는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확연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2일째가 되자 일반 도자기에 있는 장미는 꽃받침이 썩어 떨어지고 그 부분에 하얀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토션필드 도자기에 있는 장미는 드라이 플라워처럼 시든 상태로 마르고 있습니다. 14일째에는 양쪽 장미 모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션필드 도자기에 있는 장미는 꽃잎 2개가 도자기 안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원래 형태를 유지한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자기에 있는 장미는 처음부터 꽃잎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꽃받침 전체가 물러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도션필드 도자기에 있는 장미가 일반 도자기에 있는 장미에 비해 싱싱함을 좀 더 유지하는 걸로 봐서 생산된 채소의 저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3일째 되는 날 도션필드 도자기와 일반 도자기 장미꽃 테스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장미꽃 테스트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 정도와 싱싱함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우유의 부패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첫째 날 같은 날짜에 생산된 동일한 우유를 2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3일째 되자 도션필드 도자기와 일반 도자기에 있는 우유에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우유 색깔에 약간 녹색을 띠기 시작했고, 특히 도션필드 도자기에 비해 일반 도자기에 있는 우유에는 가스가 발생하여 거품이 발생하였습니다. 4일째에는 우유 부패 진행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 도자기 우유는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어 부풀어 올랐으며 그 과정에서 우유가 넘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차이뿐만 아니라 일반 도자기 우유는 부패가 진행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5일째는 일반 도자기에서 넘쳐흐른 우유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고약한 냄새로 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마무리하면서 테스트한 우유를 개수대에 부었을 때 일반 도자기에 담겼던 우유는 흡사 순두부를 연상할 정도로 전체가 응고되었고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션필드 도자기의 우유를 개수대에 부었을 때는 도자기 윗부분만 약간 응고되었고 거의 우유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경험이 있어서 상추와 동일한 우선하는 기물질을 만들어 작년 초가을쯤에 유난히 병이 심했던 비닐하우스 한계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추가 우선하는 것과 기의 물질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상추의 기운을 스캔하면 상추는 음적이며 기운의 회전 방향은 우선입니다. 여기서 상추의 기운이 있다는 것과 또 기운이 회전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체에는 이처럼 식물도 각기 고유 기장과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는 음쪽으로 우선을 하고 참나무는 양쪽으로 좌선합니다. 이러한 기운의 회전 방향은 동식물과 함께 광물에도 존재합니다. 다시 상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상추를 스캔한 결과 기운이 우선해야 할 상추 사이에 좌선하는 상추가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추에 표시목을 꽂아 표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표시목으로 표시했던 상추는 병들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서 급하게 은을 기반으로 한 기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금은 좌선을 하고 은은 우선을 하는 토션의 대표적 물질입니다. 따라서 상추와 기운의 회전 방향이 동일한 은을 베이스로 하여 여러 광물질을 혼합한 기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심했던 하우스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기물질을 설치했던 곳의 상추가 다른 곳에 비해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 시점에 따라 애벌 상추가 있고 끝물 상추가 있는데 애벌 상추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웠지만 끝물 상추는 뻣뻣하고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져 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물질을 설치한 하우스 동에는 끝물인데도 불구하고 상추가 부드럽다는 겁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기물질을 적용한 것이며 현재 끝물에 해당하는데도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기까지 하여 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회 모종으로 더 길게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지하수가 올라오는 원수관에 기물질을 부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관에 기물질을 부착했다고 해서 상추가 배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친구가 운영하는 생기농원의 상추는 그만큼 신선도나 품질 그리고 수확면에서 좋을 테니까요.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올해는 병충해로 근심 걱정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